ISMS-P 인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NAC 시스템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다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증거 자료나 증거 시스템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SMS-P 인증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조직에 대한 보안 수준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함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위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부분들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위험 관리라는 거는 조직의, 기업의 자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 식별을 하고, 마찬가지로 더불어 위협과 그리고 취약점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통제 수단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사항들은 사실 자산을 어떻게 뭐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협을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결국은 취약점을 대응을 함으로써 그 위험에 대해서 조치를 하든 아니면 완화를 하든 아니면은 그 부분들 그대로 어떤 받아들이든 이런 형태의 어떤 의사결정을 보통 이제 내리시게 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바로 차단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보자산 식별과는 무관하지만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있어서 뭔가 볼 수 있어야 통제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가시성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 정보자산 식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진이한 NAC를 통해서 기존에 단순히 인접 부서에 어떤 시스템 관리를 하고 계시는 혹은 PC 자산을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께 협조를 받아 그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정보 자산을 취합하는 게 아닌 NAC의 어떤 네트워크 센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수집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GPDB 혹은 DPI 이 기술을 활용해 세부적으로 단순히 IP 맥에 대한 이 정보 수준을 넘어서서 노드에 대한 플랫폼 정보, 그리고 타입 정보, OS 정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보 자산의 항목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과거 이제 4점대 버전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GPDB 부분들이었다라면 5점대는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 컨텍츄얼한 이런 정보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정보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 제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제품이나 혹은 매뉴팩처러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공 혹은 판매 제공 정보들 플러스 제조사나 혹은 해당 제품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점, CB 정보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해 드림으로써 정보 자산에 대한 어떤 위협 인텔리전스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보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 이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위험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그래도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진yan NAC GTNA, 그러니까 진yan NAC 6.0 부분에서는 최근 어떤 기술의 어떤 트렌드
부분들과 같이 발맞춰서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결국은 공급망 보안 관련된 오픈소스 취약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SBAM 소프트웨어, 비ll of material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플랫폼 수준에서의 어떤 취약점 정보를 넘어서 그 플랫폼 내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혹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윈도우 에이전트나 리눅스 에이전트나 아니면 맥 OS 에이전트에서 수집되어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런 정보들에 대한 취약점 부분들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향후에 6점대에서는 보다 더 고도화된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간 그거에 대한 어떤 베이직한 기초 초석 부분이 오늘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정보 자산에 대한 식별에 있어서 노드 정보에 대한 수집 절차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분류 탐지하는 방법에 대한 당사가 제공해드리는 DPI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DPI와 관련된 이제 보다 더 조금 더 개념적인 이런 정보 부분들은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저희 닥스 내에서 DPI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 DPI가 어떤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장비를 어떤 플랫폼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센서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정보들 플랫폼을 탐지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체 어떤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런 정보들로 해서 노트 타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탐지를 하지 못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플랫폼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저희가 탐지를 했으나 실제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잘못된 정보로 보고가 됐다 한다면 해당 노드 정보 내 안에 가셔서 오탄 보고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탄 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어떤 플랫폼에 대한 리포팅, 감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GPDB의 어떤 패턴에 대한 저희가 룰 매칭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주 1회 개소해서 고객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관련된 기술 문서 부분들을 제가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서는 나중에 이제 교육 끝나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진행했었던 발표 교육 자료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활용했었던 링크나 혹은 PDF 파일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서 실제 운영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을 이해 그리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는데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이제 네트워크 센서가 단말에 대한 어떤 수집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수집된 결과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수집된 정보는 스캔로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로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앞서 여기 이제 UI 내에서 잠깐 하나의 어떤 샘플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시고 그래서
이제 혹여나 이제 알고 계신 정보랑 플랫폼 정보랑 저희가 어떤 디파인 탐지한 정보가 다르다. 그렇게 한다라면은 요 스캔로 파일을 저희 쪽으로 제공을 해주셔야지. 실제 혹은 뭐 기술 파트너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제공을 받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그 정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로 파일을 통해서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HP 어떤 프린터에 대한 서비스 로케이션 프로토콜이나 혹은 VoIP에서 쓰고 있는 세션 이니시에이션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가장 우선순위를 높여서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토콜이 있다라면은 바로 노드 타입과 플랫폼 부분들은 프린터와 VIP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거 할 때는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GPDB 항목 실제 노드 플랫폼에 대한 그 타입에 이런 정보가 있는 요거와 비교를 해서 플랫폼과 노드 타입을 매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된 DB는 시스템 메뉴에 업데이트 관리에 가시면 운영 정보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노드 정보 감지 데이터나 운영체제 감지 데이터가 언제적 현재 버전 어떻고 최신 버전인지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정책 서버가 저희 주니안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된다는 가정하에서 주 1회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데이터에서 해보면 이제 그 부분 이제 추가된 플랫폼에 대한 정보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GPDB랑 비교를 해서 일치 여부 부분들을 판단해서 노드 타입이나 플랫폼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앞에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을 탐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활용하는 데이터로 여러 가지 배너 그래빙 정보나 SNMP 여러 기타 정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정보들 역시도 어떤 스코어, 트러스트 스코어 부분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맥 정보나 혹은 오픈포트나 엠맵OS 정보는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나머지 정보들과 같이 믹스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이제 분류 프로세스에 대한 도식화된 부분들을 텍스트로 적은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캔로 파일에 대한 경로 부분들은 여기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부적인 어떤 정보들을 참조를 한다 이 부분은 텍스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이제 잠깐 커맨드 창 띄어서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지만 그거를 이제 샘플로 해서 하나 이제 보시면 스캔로 파일에 관련된 어떤 트러스트 코어가 있고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디텍션 룰 아이디에 대한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패시브하게 수정된 DHCP 리퀘스트 옵션 부분들에서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정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조건들은 에이전트 설치 없이 네트워크 센서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뭐 10, 뭐 혹은 그 이상의 디테일한 정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금 보시는 이제 UIS처럼 지금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 X64 이렇게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까지만 플랫폼에 대한 분류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요건에 대해서는 DHCP 리퀘스트 통해서 탐지를 됐다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SMBOS 정보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SIP 관련된 VIP와 관련된 SIP 관련된 정보들 챙길 거고, 이 부분은 GPDB 어떤 매칭까지 가지 않고 바로 분류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가장 또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SNMP 쿼리를 이용하는 부분일 거고요. SNMP OID 정보를 통해서 이제 실제 엠맵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가져왔지만 SNMP OID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추가된 정보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네임과 그리고 좀 더 높은 트러스트 코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엠맵 자체에서 어떤 매치된 OS 정보의 플러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SNMP OID 부분들을 메인으로 해서 관련된 플랫폼과 노드 타입 부분들을 확인되는 부분들을 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커맨드 창에서 텔넷 혹은 뭐 텔넷 IP의 어떤 80 포트든 혹은 25번 포트를 이렇게 활용해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윈도우에 SNMP 워크 프로그램을 깔아서 SNMP를 깔아서 SNMP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직접 한번 실습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 제품 UIN에서 스캔로 파일을 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플랫폼에 대한 탐지 부분들이 분류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관련된 문서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교육이 이제 종료되고 난 뒤에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정보 자산을 어떤 식별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 이제 그러면 이 완료된 정보를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감사, 어떤 ISMSP 인증을 받을 때 어떤 정보 자산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는데 요긴한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 근데 이제 제품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많은 고객사에서 지난 NH에서 탐지된 노드 타입, 플랫폼, 뭐 운영체제의 속성, 이런 운영체제별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속성 기반으로 노드 그룹을 만들어서 노드 전체에 대한 어떤 현황을 관리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노드 그룹 기반으로 해서 제어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사용자 인증을 위한 노드 정책 부분들을 실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떤 제어 목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는 고객사도 계시고, 대부분 그리고 제어가 아닌 그냥 관리 목적으로 우리 내부에는 VoIP 잔말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우리 내부에는 어떤 서비스 포트가 몇 번이 열려 있는 거에 대해서 몇 대나 있구나, 우리 내부에는 DHCP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단말이 어떻게 있구나, 이런 부분은 그냥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고 계신 담당자분도 계신 반면에 실제 이 부분들을 네트워크상의 어떤 제어 목적으로, 네트워크 제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고객도 계신 거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진행할 부분들 중에서 ISMSP 어떤 기술적 조치 중에 접근 통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접근 통제 부분에 관련된 또 내용이 있죠. 보시면 아마 세부 내용을 제가 여기 잠깐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네. 실제 보면은 내부에 어떤 불필요한 서비스나 불필요한 포트가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에는 네트워킹 장비라고 딱 명시돼서 나와 있긴 하나 비단 이게 네트워크 장비에 국한될 사항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먼저 내부에 어떤 서비스 포트가 열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이런 정보들을 네트워크 담당을 직접 하신다라면,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걸 협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NH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단순히 관리 목적에서, 현황 모니터링 목적에서 넘어서서 ISMSP 네트워크 접근 통제라는 이 항목 내에서도 NAC가 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차주의 실제 어떤 재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노드 타입이나 혹은 어떤 플랫폼이나 혹은 운영 체제의 속성을 활용을 해서 노드 그룹은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 만든 노드 그룹을 어떻게 대시보드로 구성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 노드 그룹을 정책에 활용하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작년에 교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 이제 참고하셔서 2021년 관리자 교육의 이제 세 번째 세션, 이제 정책 생성 실습 부분에 보면 처음 저희 제품을 어떤 운영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따라갈 수 있도록 쉽게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을 생성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필히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이번 교육에는 이런 정책을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저희 고객사 많은 부분들에서 이런 노드 타입 플랫폼을 가지고 제어 정책들을 활용하시는데, 어떤 차단 목적으로도 쓰고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고객사에서 또 가장 많이 쓰시는 고객은 아마 네트워킹 장비 혹은 뭐 어떤 제어를 하지 않을 어떤 예외적인 장비,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어떤 수기로 받아서 IP를 받아서 몇 번 예외해 주세요 이런 것들 요청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센서 진양 NAC가 자동적으로 탐지된 그 노드에 대한 타입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예외 정책을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특정 플랫폼이나 노드 타입은 차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전문 기술 파트너든 이런 지원을 하는 가정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 중에 또 하나는, 노드 타입이 기존의 PC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서, 아니면 그 반대로 하겠죠. 기존의 노드 타입이 네트워킹 장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노드 타입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차단되었다, 이런 어떤 보고들이 이제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그러면 노드 타입과 플랫폼을 진이한 NAC가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GPDB DPI 서비스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운영하고 계시는 가운데 발생하는 몇몇 가지 어떤 케이스, 어떤 특정 사항, 이런 부분들을 몇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규 프린터가 있었는데 사실 이 프린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드 타입 이제 프린터로 당연히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분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고객사 환경은 또 폐쇄망이다. 그래서 폐쇄망이라서 저희가 노드를 탐지하고 분류하는데 활용되는 노드 정보에 대한 감지 데이터 DB나 운영체제 감지 데이터 DB나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리고 폐쇄망이니까 잘못 탐지된 거에 대한 오탄 보고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리포팅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른
뭐 메일로 해서 저희가 스캔로 파일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제 기존의 노드 정보 운영 체제 감지 데이터 DB에는 관련된 신규 프린터에 대한 어떤 플랫폼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B 업데이트를 해서 데이터 감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으나 앞서 이제 얘기했던 대로 환경 자체가 폐쇄화 환경이니까 정책 서버가 저희 쪽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폐쇄망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이 DB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지니안 싱커라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니안 싱커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감지 데이터 부분들을 해서 신규 탐지됐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니안 싱커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플랫폼 노드 분류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 정의로 DB 테이블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엔지니어를 통해서 진행 처리했었던 부분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P, 삼성 제조사의 어떤 AP가 있었는데 이게 무선 접속 장치로 분류가 되지 않고 기타 노드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인 문서, 해결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전문 기술 파트너 같이 보더라도 해당 삼성 AP에 대한 스캔로 파일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맥 주소, OUI 값 외에는 다른 추가 정보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NAC 역시도 어떤 장비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라는 노드 타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UI에서도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제 기타라는 부분들이 현재는 이제 제공되지 지금은 현재는 없는데 기타로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타로 빠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감지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앞서 여기 이제 닥스에도 잠깐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알 수 없거나 혹은 기타로 빠지는 부분들은 대상 스캐닝을 하는 타겟 대상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ACL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예 정보를 수집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뭐 알 수 없음이나 아니면 정보가 있는데 부족하다는 기타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삼성 AP 어떤 제조사니까 삼성전자 쪽에 추가적으로 해당 AP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뭐 아마 가장 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SNMP 쿼리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진행을 했었고 다행히 이제 관련된 API, SNMP 부분들, 쿼리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스캔하는 가정 그 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에 설명을 드렸듯이 엠맵을 이제 구동하고 난 뒤에 오픈포트 기반 이후에 SNMP에 대한 OID 디스크립션 정보 부분들을 확인해서 해당 삼성 AP에 대한 디스크립션 정보 부분들을 매칭 조건을 저희 GPDB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거 업데이트된 정보, 노드 정보, 운영체제 감지 데이터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고객 쪽에 제공을 해서 이 부분들은 그 위에 자동적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기타로 이제 분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분인데 이제 만약에 그게 에이전트가 설치가 가능한 단말이라면 리눅스나 아마 저희가 이제 지금 닥스에도 이제 닥스에서 보시면 이제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에 대한 이런 그 에이전트들을 함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UI 시스템에서도 에이전트를 잠시만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에이전트를 보시면 리눅스에 대한 에이전트, 윈도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맥 OS에 대한 에이전트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앞서 여기 이제 슬라이더 보신 것처럼 기타 장비 그 디바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다라면 사실 이런 이슈들은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다라면 손쉽게 이제 해결이 될 테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얘는 삼성 AP가 기타 장비 때문에 AP에 어떤 에이전트는 설치할 수는 없을 거고 나머지 이제 기타 노드로 분류가 되었는데 에이전트가 설치 가능한 디바이스라면 에이전트 설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 거고요.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삼성 앱에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사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디바이스를 제조한 제조사, 벤더사로부터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게 어떤 배너 그래핑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정보를 넣어주든 아니면은 SNMP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협조가 된다라면 얼마든지 요거에 대한 정보 자세나 식별 부분들은 그 정확도, 정확성 부분들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뭐 설비 단말이나 IoT 단말이나 혹은 뭐 VCT 이런 단말들 또 앞서 뭐 삼성 AP와 같은 좀 비슷한 형태로 기타로 이제 분류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아마 운영자들께서도 실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기타로 분류되면은 이거를 전체 노드 타입을 분류해서 노드 전체에 대한 현황 관리도 하고 싶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 적용을 해서 하고 싶은데 기타가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를 정책을 예외를 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어떤 난감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한 어떤 고객사의 어떤 케이스였던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역시 저희가 스캔로 파일을 받아봤더니 결국은 앞서 두 번째 케이스랑 동일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맥 OER 값 외에는 정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단일 제조사도 아니고 또 영세한 또 조그만 뭐 IoT 단말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영세한 제조사이다 보니까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사실 어떤 SNMP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사실 신뢰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맥 OUI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앞에 어떤 세 자리 부분을 가지고 물론 꼭 그게 그 단말이 제조사야 알 수 있겠지만 그 단말의 어떤 속성, 노드 타입이나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DB 외에 커스텀하게 사용자께서 직접 사용자 정의 플랫폼에 대한 탐지와 DB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DB 내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대로 플랫폼 디텍트라는 이 테이블 내에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를 정의를 해드리시고 이 플랫폼에 대한 네임 해주시고 이 노드 타입이 뭐 네트워킹 장비다, 무선 접속 장비다, 혹은 설비 장비다, IoT 단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시고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이 OEI 부분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관련된 기타로 분류된 이런 단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한 케이스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 번째는 어떤 앞에 케이스는 앞에 세 가지 케이스는 분류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기타로 분류됐다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였는데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스위치라는 네트워킹 장비가 시스코 AP라는 무선 접속 장치로 다른 노드 타입으로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는 이제
제어 정책, 네트워크 차단 정책에 있어서 예외 정책에 네트워킹 장비는 예외 처리를 해뒀으나 무선 접속 장치는 차단 정책을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정상적으로 허용했던 네트워크 장비가 차단이 되어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봤더니 스캐너 파일을 분석했더니 같은 장비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코 스위치 같은 장비에서 이전에는 비포에는 스위치였지만 그 이후에는 AP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디바이스 자체에 어떤 아무런 변경이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스캐너 파일을 이제 받아왔더니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해당 스위치 장비에 어떤 다른 어떤 버전 이미지 업그레이드나 혹은 어떤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군에 활성화돼서 AP와 관련된 그 기능 부분들이 추가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앱맵에서 어떤 OS 매치된 이런 정보 외에 여기 조건에 SNMP나 혹은 어떤 텔레 배너나 HTTP 배너 정보가 있었다라면 이런 경우는 생기진 않겠죠. 근데 이 고객사는 다른 정보가 없었다. 오히려 이제 앱맵 정보만 있었던 거고 그 앱맵 내 정보 내에서 이제 이런 정보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무선 접속 장치로 이제 변경되었다는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앱맵에서 어떤 그 예측 추측한 OS 매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100% 사실 신뢰할 수는 없죠.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저희가 GPDB로 어떤 제공해드리는 그 정보도 절대 틀리는 거 없이 100% 맞다라고 단언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보다 더 어떤 정확도 부분을 높이기 위한 이런 어떤 최적화 부분들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반면에 앱맵에서 OS 매치된 이 정보만으로는 사실 확실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 SNMP나 혹은 어떤 배너 그래빙을 통해서 수집된 이런 정보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플랫폼이나 혹은 노드 타입이 어떤 최초의 어떤 탐지된 이 정보들을 변하지 않게 지정이나 고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안내를 해드려서 조치를 했었던 거고요. 이런 어떤 지정 이외에 저희가 센서에서 이제 감지된 이런 어떤 노드 타입 플랫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운영자의 어떤 확인, 컨펌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더 확인된 노드 타입 플랫폼이라는 이런 또 단계도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UI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정보들 부분들이 시스코 네트워킹 장비라고 해뒀지만 여기 노드 타입 옆에 이제 지정이라는 버튼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플랫폼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다른 정보들 없이 오히려 이제 only 그런 정보 어떤 앱맵 OS 매치된 이런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100% 특히나 어떤 예외 처리 어떤 중요한 단말들에 대해서 네트워킹 장비나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하실 텐데 물론 에이전트가 설치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단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플랫폼의 어떤 변경 혹은 노드 타입의 어떤 변경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지 않는 이런 방법들 중에 하나로 이 지정이라는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하나의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 이제 확인된 플랫폼, 확인된 노드 타입이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지정 이외에 여기에 처음에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센서에서 감지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관리자가 직접 개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변경 관리라는 부분들의 메뉴에서 보시면은 이제 노드 타입이 기존에 감지되은 거에서 실제 변경된 그런 부분들을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노드 타입과 OS 기타 등 부분에서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예외 정책을 정의를 해둔 그런 어떤 중요한 단말, 어떤 차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앞에 조금 조금 방어 절차 이런 부분들 차단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 어떤 4가지 부분들 대부분 어떤 분류를 못해서 기타로 빠졌거나 미분류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해서 그 추가 매칭될 정보를 파해서 이 부분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정말 뭐 오프라인 폐쇄만 환경에서는 제조사인 지니언스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그 플랫폼 운영체제에 대한 감지 데이터 부분도 업데이트를 할 수 없어서 최근에 DB를 갱신을 못 하신다 이런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지니언 싱커라는 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방법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도 안 되고 정말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맥주에 대한 OUI로만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용자 정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DB 부분들, 저희 DB 테이블 내에 특정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고 있는 네트워킹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SNMP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일부 정보만으로 플랫폼이 변경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직접 지정이라는 옵션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노드 타입이나 플랫폼에 대한 확인이라는 절차, 운영자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혹여나 이제 정상적인 어떤 네트워킹 장비들이 차단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 개입 없이 정말 인텔리전스하게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반응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보안 서약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어떤 구두로 설명만 드리고 다음 회차에 조금 한 번 더 실습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정보 자산과 관련해서는 다 이제 익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여러 어떤 그 화이트 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보안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적 보안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임시 직원이나 내부 직원, 외주 용역 직원에 대해서는 정보 자산 내부에 어떤 연결될 때 보안 서약 같은 부분들을 받으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나 일반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보안 서약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매뉴얼하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외주 정력까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고객사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NAC를 활용해서 외부자, 외주 영역, 임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사 약서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 혹은 기존의 고객사에서 갖고 계신 어떤 사용자 동의, 보안사 약서 이런 시스템과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UI에서는 시트월크라는 접속 인증 페이지에 보면 이제 동의 페이지라는 부분이 있고 보안 서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역 내에 몇몇 가지 어떤 받고자 하시는 어떤 수집 정보 부분들을
정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약관 내용들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역을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어 정책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차단을 해서 보안 사역을 받을 수 있게 유도 안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안 사역서라는 이제 페이지 아이콘이 이제 보이게 되실 거고요. 보안 사역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앞서 여기에서 이제 설정한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세 가지 항목들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 실제 뭐 제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실제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 정도로만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거를 활용한 네트워크 제어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회차, 그러니까 다음 주 교육할 때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제어하고 그리고 에이전트에 어떤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조치, 리미데이션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가시성 부분들, 단말에 대한 가시성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진연 네트워크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플랫폼과 노드 탐지를 분류를 하느냐, 그리고 그 분류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노드에 대한 현황 관리도 하시고 정책에 대한 제어를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4가지의 어떤 경우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자 입장에서 기술 파트너에게 요청하고 아니면은 그 해당 단말 제조사 요청하는지 그런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어떤 차단하고 이런 내용들은 오늘은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고객이나 또 저희 제품을 어떤 쓰고 계신 모든 고객분께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노드 관리, 노드 그룹이 저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노드 그룹, 노드 관리를 이해를 하신다면 어차피 제어와 이런 부분들은 조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제품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나 뭐 다음 주에 또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 그 기본이 되는 오늘 진행했었던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번에 전체적인 나머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2시간 이렇게 쭉 진행했던 거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닥스에 대한 그 문서나 아니면은 저기 백서 그리고 앞서 기술 문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했고 간단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이 끝나면은 해당 그런 문서들은 같이 참고를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